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자산과 부채 같은 것들은 1년 기준으로 나눠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처음에 저희가 유동자산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유동자산이라고 하면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들을 유동자산이라고 부른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동자산부터 비유동자산까지 차근차근 나갈 거니까 제가 오늘부터 하는 개정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필수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오늘부터 개정 과목을 들어가기 때문에 개정 과목이 요약되어 있는 제가 파일을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꼭 끝나고 파일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파일 달라고 안 하시면 제가 깜빡해요. 제가 학생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끝나고 저한테 카톡을 주세요. 카톡 안 주시면 저는 파일 못 드립니다. 아시겠죠? 카톡 웬만하면 주세요. 깜빡하니까. 그래서 유동자산에는 제가 어저께 첫 번째 당좌자산이라는 게 있다고 있고요. 두 번째 재고자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에 저희가 당좌자산이 어떤 건지, 당좌자산이라는 항목에 들어가 있는 개정 과목이 어떤 건지부터 오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당좌자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시험에서 당좌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제 개정 과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상, 의자, 컴퓨터 이렇게 부르는 게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들이잖아요. 이 단어들을 회계에서도 똑같이 다른 단어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개정 과목이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개정 과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좌자산의 정의가 뭐냐? 자산 중 현금화가 가장 빠른 자산이다. 우선 요거는 기본적인 정의가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현금화가 바로 가능한 것들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현금화 가능한 것들은 그냥 현금이거나 통장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통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통장을 또 회계에서는 다른 단어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개정 과목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랑 하나씩 배우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좌의 정의는 이 정도로 끝낼 거고요. 항상 제가 제 파일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당좌자산에 속하는 첫 번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금은 알잖아요. 현금은 뭐예요? 지폐나 동전 같은 거를 현금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현금은 알겠는데 현금성 자산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현금성 자산은 지폐나 동전은 아니고요. 근데 지폐나 동전처럼 쓸 수 있는 것들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폐랑 동전 얘기하는 거, 지폐는 여러분들 10,000원권, 1,000원권, 50,000원권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처럼 쓸 수 있는 걸 현금성, 현금이 될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해서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거는 개정 과목이 아닙니다. 개정 과목은 제가 어차피 파일을 드릴 거니까 그 파일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공부하시면서 개정 과목을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빨간 색깔로 치는 것들이 개정 과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금, 현금성 자산 밑에 파란 색깔 1번 현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현금. 그렇죠? 현금 밑에 보시면 회색깔 네모칸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통화라는 말이 있을 거고요. 통화 대용 증권이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통화는 알고 있겠지만 전화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통화를 전화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지폐나 동전을 통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폐나 동전. 그다음에 통화 대용 증권은 밑에 보면 오른쪽에 뭐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 결국에 다 수표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수표로 끝나는 것들은 여러분들 뭐 자기압 수표 뭐 10만 원권, 100만 원권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냥 일상적으로 10만 원,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렇게 부르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는 모두 다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한 번에 쓴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성격이 다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만 원짜리 10개든 5만 원짜리 2개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통화 대용 증권 중에 두 번째 줄에 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단. 있나요? 두 번째 줄에 단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단 오른쪽에 뭐 선일자 수표, 그 다음에 차용 증서, 그 다음에 뭐 수입 인지, 뭐 엽서, 우표 등 제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문장이 이론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이론에서 잘 나옵니다. 문제에서 어느 식으로 나오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는 게 뭐냐라는 식으로 물어봐요. 되나요? 보기를 한 8개 정도, 6개, 8개 이렇게 주고요. 그 8개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는 거 뭐냐라고 물어보면 얘네들이라고요. 됐나요?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되셨죠? 어차피 저희가 계정 과목은 아니라고요. 이것들이. 계정 과목들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얘네들은 뭐 현금도 아니고 현금성 자산도 될 수 없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래 제가 대면 수업 때는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려요. 뭐가 뭔지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저희가 대면 수업 때 제가 여러분들이 몰랐던 내용들을 다 잡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다 정도만이라도 우선 기억을 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건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차피 제가 문제 풀 때마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뭐 그냥 요렇게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음에 두 번째, 우선 오늘 목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목표는 어디까지 나갈 생각이냐? 오늘 목표 51페이지 나갈 겁니다. 51페이지까지. 지금 여러분들 40페이지죠? 10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그 10페이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꼭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요구불 예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검은색으로 바꾸죠. 요구불 예금. 요구불 예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요구하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통장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단어가 어려운 거지 그냥 쉽게 풀면은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불 예금은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요구불 예금은 계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 안 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안에 속해 있는 게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예금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계정 과목입니다. 통장이에요, 통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통장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그냥 회계에서는 보통 예금이라 불러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통장은 뭐래요? 두 번째 통장. 당좌 예금이래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문제를 풀 때 그냥 둘 다 똑같이 통장이면 보통 예금인지 당좌 예금 통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차피 문제에서 언급을 해줄 겁니다. 보통 예금에 입금됐다. 당좌 예금에 입금됐다. 이런 식으로 언급해 줄 거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냥 이거는 통장들을 회계에서는 예금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 책에서도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이 안 써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저희 시험 때 이 보통 예금과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 계정 과목들은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언급해 줄 거니까. 아시겠죠? 근데 당좌예금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들 오른쪽 41페이지에 조금 길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좌 예금. 당좌 예금은 통장을 개설할 때 은행과 약정을 맺은 후에 만들어지는 통장이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일반 뭐 국민은행 가서 통장 만들 때 무슨 약정을 맺나요? 그냥 만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통장이랑은 조금 다른 성격의 통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어떤 점이 다르냐? 두 번째, 다른 점. 두 번째, 약정을 맺는 이유가 당좌 예금 통장은 잔액이 없더라도, 원래 통장 잔액이 없으면 돈을 못 쓰죠? 잔액이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통장이 비슷해요? 마이너스 통장이랑 비슷한 성격인 겁니다. 아시겠죠? 잔액이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은행은 마이너스까지 사용하게 해주는 통장이라고 했죠. 통장이기 때문에 개설할 때, 통장을 만들 때 보증금을 맡겨라 라고 시켜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만약에 당좌예금 통장을 만들 건데 제가 마이너스 금액까지 써놓고서 만약에 그 마이너스 금액을 못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맡겨라 라고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통장을 맡길 때 이 계정 과목을 당좌 개설 보증금이라고 부릅니다. 당좌 개설 보증금. 아시겠죠? 당좌 개설 보증금. 됐죠? 하지만 여러분들 41페이지 보시면 위에 파란 색깔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분계가 차변에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나와 있을 거고 대변에 현금 등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저희 시험 때 이 당좌 개설 보증금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입니다. 내가 당좌예금 통장을 개설할 때 보증금을 맡긴다라고 했죠. 보증금을 맡기면 나중에 이 당좌예금을 해지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 돌려받을 때 이자를 조금 챙겨서 돌려받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투자로 본다는 얘기예요. 적금과 예금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이 특정 현금과 예금에 투자 자산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투자 자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자산하고 있어요? 당좌 자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런 계정 과목 어렵잖아요. 특정 현금과 예금 얼마나 어려운 계정 과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계정 과목은 시험 문제에서 거의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당좌예금의 지금 특징들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 네 번째, 당좌 예금별, 예금 사례별 회계 처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2번에 보시면 당좌 예금 사례별 회계 처리라고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요거라고 했습니다.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요거 거래 판례소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수업 들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수업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럼 봤을 때 요거를 따놓고 해보죠. 이렇게 따놓고 한번 해보죠. 네. 첫 번째 문제, 제가 문제를 여기다 적을게요. 원재료를 5,000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두 번째, 원재료를 5,000원에 매입하고 자기압 수표를 지급하였다. 세 번째, 제품을 7,000원에 판매하고 동점 발행 당좌 수표를
받았다. 이렇게 세 가지의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다들 보고 있죠? 이 세 가지의 거래를 확인한 뒤에 저랑 한번 같이 풀어보죠. 1번 보죠. 1번. 원재료를 5,000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봤을 때 김진섭 씨가 누구죠? 김진섭 씨가 누구세요? 여러분 잠시만요. 김진섭 씨가 누구시지? 누구시지? 보셨을 때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뭐예요? 원재료를 5,000원에 샀다요 그냥. 맞나요? 그렇죠? 원재료를 매입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입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에 구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가 생겨요? 당연히 원재료가 생기겠죠. 원재료를 구입했으니까. 원재료는 자산이라고 해요. 자산. 되셨나요? 원재료라는 개정 과목 아직 안 배운 겁니다. 왜요? 저희가 지금 당좌자산하고 있지만 원재료는 재고자산 안에 있는 개정 과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재고자산 때 할 거니까 알고는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어저께 원재료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내가 만약에 보드마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보드마카를 만들 때 여러분들 보드마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부터 사올 거 아니에요? 그 재료를 원재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아시겠죠? 그러면 요때 분기를 한번 보면 차변에 원재료라는 자산의 증가가 5,000원 이렇게 생긴다고요. 자산의 증가는 제가 왼쪽 차변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맞나요? 그러면은 원재료라는 자산이 5,000원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대변에 뭐 줘야 돼요? 원재료 사왔으면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돈 줘야 되는 거 맞죠? 돈을 주려고 보니까 뭘로 줬대요?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당좌 수표 발행이 어떤 건지는 알아야 이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보세요. 자, 여기다 그려드리겠습니다.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A는 저예요. 저. 제가 얘한테 이렇게 원재료를 방금 문제처럼 5,000원에 구입을 한 겁니다. 5,000원에 구입. 됐죠? 5,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방금 원재료가 증가된 거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분기했을 때 차변에 원재료 5,000원 이렇게 분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제가 얘한테 원재료 구입했으니까 뭐 줘야 돼요? 이렇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당연한 거죠? 돈을 줘야 됩니다. 돈을 줄 건데 지금 문제에서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는 어려운 문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봤을 때 얘한테 돈을 주면 줬지 그냥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좌 수표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은행이 등장해요. C라는 은행. 은행입니다. 은행. 은행한테 우리는 당좌 예금이라는 통장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아까 당좌 예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은행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은행아 너 B회사한테 당좌 수표를 5,000원짜리 줘.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시킨다고요? 은행을 통해서 시키는 게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는 언급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B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여러분들 은행이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얘한테 이렇게 B한테 줄 거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 뭐가 줄어야 돼요? 당좌, 뭐가 줄어야 돼요? 예금 통장 금액이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나요? 은행에서 이렇게 알아서 하고 5천 원 줄 거면 A 회사가 당좌금 통장이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하고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당좌금이라는 통장이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통장이 줄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할 때는 통장을 대변으로 감소만 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시험에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는 당좌 예금 통장만 감소시키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찍으실 분들은 찍으세요. 후딱. 아시겠죠? 그래서 대변에 당좌 예금, 이거 정말 잘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당좌 예금 얼마요? 5천 원이요. 5천 원만큼 통장이 감소되겠죠. 맞나요? 얘 입장에서는 은행한테 뭘로 받는 거예요? 은행한테 당좌 수표라는 걸로 받는 거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표라는 것들은 결국에 어떤 계정 과목으로 쓴다라고 했어요? 현금으로 쓴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자기압 수표 이런 것들 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뭘로 받는 거라고요? 그냥 현금으로 받는 거라고요. 현금 5천 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내가 줄 때는 당좌예금이 감소되는 거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금이 증가되는 거라고요. 현금으로 받는 거니까.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10,000원짜리를 10장 받던 50,000원짜리 2장 받던 어차피 똑같은 10만 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회계에서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딱 하나만 쓴다고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얘는 대변에 당좌 예금 5천 원 요렇게 자산의 감소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 증가되면 차변이었고 자산이 감소되면 대변이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8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다른 색깔로 칠게요. 굉장히 중요한 분계고 정답이니까. 네. 두 번째, 이번에도 여러분들 뭐 구입했다라고 돼 있어요? 또 원재료를 매입했다. 얘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원재료를 매입했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원재료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를 또 원재료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자산의 증가 5천 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편하게 제가 여기다가 자산의 증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원래 실제 프로그램 쓸 때는 그냥 원재료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차변에 원재료 5천 원 그리고 대변에 지금 돈 뭘로 줬대요? 원재료 샀으면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줬대요? 자기압 수표를 지급했다. 아까 당좌 수표로 보세요. 수표는 다 뭐라 그랬어요? 현금. 맞아요. 근데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는 현금이었나요? 줄 때? 줄 때는 당좌예금만 감소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거는 내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은행이 대신 지급하는 거니까 당좌예금 통장만 감소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기압 수표는 뭐예요? 내가 직접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현금인 거예요. 요거도 자산의 감소겠죠. 됐나요? 됐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제품을 뭐 했대요? 제품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만들어서 파는 것. 됐어요?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7,000원에 판매했대요. 보드마카를 만들어 놓고서 7,000원씩 팔았답니다. 그러면 돈을 벌어요, 써요? 7,000원씩 팔았으면 돈을 벌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 돈을 벌 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수익이 나야 된다고요. 됐어요? 돈을 벌면 수익.
돈을 벌면 수익, 돈을 쓰면 비용이라고요. 됐나요? 이거 다 돈 쓴 거 아닌가요? 돈 쓴 거 대신 자산을 증가시켰잖아요. 차변에 있는 거.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제품을 7,000원에 판매했으니까 7,000원만큼 돈을 버는 거 맞죠? 대변에 뭔가 수익이 나와야 된다고요. 대변의 수익. 그게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입니다. 이거 다 계정 과목이에요, 지금. 여기 차변 대변에 쓰는 것들은 다 계정 과목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품 매출 계정 과목 지금 처음 들어봤죠? 지금은 외우지 말라고요. 지금 수익 아직 하지도 않았으니까. 아시겠죠? 그냥 요 8개 가지고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품 매출 수익 얼마예요? 7,000원 팔았다면서요. 맞아요. 그리고 제품을 7,000원치 팔았으면 차변에 뭐가 생겨야 돼요? 돈을 받아야겠죠, 돈. 그게 자산의 증가겠죠. 맞나요? 뭘로 받았대요? 동점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아. 동점 발행은 뭐예요? 동점은 뭐냐면 거래처예요, 거래처. 아까 제가 A하고 B 말씀드렸잖아요. A가 은행한테 시켜서 은행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해서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게 당좌 수표 거래라고 했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당좌예금 통장이하가 감소된다라고 했지만 B 회사 입장에서는 은행한테 뭘로 받는 거라고요? 당좌 수표로 받는 거라고요. 수표로 받으니까 B 회사 입장에서 뭐가 증가되는 거라고요? 차변에 현금이라고 그냥. 됐어요? 그냥 현금인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자산의 증가, 현금 자산의 증가 7,000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끝인 겁니다. 절대 2분계 절대 쉬운 분기 아닙니다. 어려운 분기가 맞아요. 어려운 회계 처리가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 시험 때도 나오고 시험에서 쓰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아시겠죠? 요 첫 번째,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초록 색깔로 이렇게 표시해 놓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좀 진하게 바꿔 드릴게요. 좀 눈 아프시니까. 네, 이렇게. 됐죠?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당좌 차월이라는 것도 있어요. 있나요? 일반적으로입니다. 얘가 제가 시험에 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안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결국에 회사에서 자주 쓰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계정 과목을 할 때 여러분들 별표로 표시해 드릴 겁니다. 별표가 5개가 가장 중요한 것들. 1개, 2개, 3개, 4개, 5개를 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시게. 요거는 별표가 네 개짜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거는 별표가 1개짜리입니다. 별표 1개. 됐죠? 별표 1개면 완전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거의 나오지 않는 것들은 별표 치지도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알고는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죠. 당좌 차이 도대체 어떤 건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봤을 때 당좌 차율은 뭐냐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 당좌예금 통장은 뭐가 된다라고 했어요? 잔액이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통장,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당좌 차율은 뭐냐면 결국에 마이너스 통장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은행한테 돈을 뭐예요? 빌렸다라는 얘기겠죠. 되셨나요? 됐어요? 돈을 빌렸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면. 그럼 생각해보세요. 지금 회계처리 한번 볼게요. 41페이지 맨 밑에 회계상거래 보시면 첫 번째 원재료 매입대금
5,000원. 5,000원을 당좌수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당좌예금 잔액은 3,000원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그렇죠? 당좌예금 잔액은 3,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봤을 때 또 뭐예요? 원재료 매입 대금이라고 하면 좀 문제. 이 책은 여러분들 출판사가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좀 올바르게 바꿔보면 원재료를 매입하고 매입 대금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면 원재료를 샀다는 거야, 안 샀다는 거야? 자,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표현을 바꿔준 겁니다. 그러면 원재료가 또 생기겠죠. 매입했으니까 또 자산의 증가 얼마짜리 생겼어요? 5,000원. 맞아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서 위에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은행이 대신 지급하니까 우리 회사는 그냥 통장 잔액만 감소시키면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맞아요. 통장 잔액을 5,000원 감소시켜야 되는데 잔액이 얼마밖에 없대요. 3,000원밖에 없대요. 그러면 당좌예금 잔액은 3,000원밖에 못 줄이는 겁니다.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2,000원은 뭐예요? 안 줘도 되나요? 아니라고요. 은행한테 시키면 은행이 이 회사 당좌예금 잔액이 3,000원밖에 없는데 쟤한테 5,000원 주라고? 그러면 2,000원은 내한테 빌린다는 거구나. 은행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은행한테 2,000원 빌린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빌렸으니까 뭐가 생겨야 돼요? 빚인 부채가 생겨야죠. 맞나요? 그래서 그 빚을 돈을 빌렸다라는 빚을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2,000원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단기 차입금이 뭐라고요? 돈을 빌릴 때 쓰는 계정 과목이라고요. 됐어요? 요것도 당연히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됐죠? 어제 부채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제가 회계 처리를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같으면 이거 계정 과목이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내주고 여러분들한테 원래 외우라고 해요. 그냥 원래 회계 전국에 있는 회계 수업은 다. 근데 저도 옛날에 뭐 공부를 해봤던 사람이고 이거를 그냥 외워버리면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거래를 쓰면서 분계를 하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조금 익숙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무조건 외워야겠다 이러지 말고요. 외우시면 당연히 좀 더 좋긴 하겠죠. 근데 자연스럽게 외워질 겁니다. 계속 하니까. 아시겠죠? 두 번째, 외상 매출금 5,000원이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외상 매출금은 뭐라 그랬어요? 외상 매출금. 제가 차라리 그렇게 하죠. 제가 이거 계정 과목 나올 때마다 제가 오늘 끝나고 수업 끝나고 계정 과목 그 파일 요약본 되어 있는 거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요약본 파일을 제가 이따가 보면서 같이 할게요. 아시겠죠? 그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외상 매출금은 물건을 팔고 외상으로 해준 금액이에요. 결국에 받을 돈입니다. 받을 돈. 됐나요? 제가 보드마카 판매하는 사업자인데 보드마카를 여러분들한테 10,000원에 팔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일주일 뒤에 주세요. 그러면 나는 외상 매출금이 생기는 거예요. 받을 돈이니까 뭐예요? 자산이었겠죠. 자산. 됐나요? 근데 요거 어떻게 됐대요? 외상 매출금 5,000원이 입금이 됐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걸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죠. 받았으니까 장부에 그대로 냅두면 안 되는 겁니다. 대변으로 없애야죠. 받았는데. 되셨나요? 그러면 대변에 뭐예요? 외상 매출금 얼마짜리 없어진다고요? 5,000원 받았으니까 없애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아직도 그냥 안 없애고 냅두면 거짓말이잖아요.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10,000원을 빌려주고 친구한테 1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친구한테 10,000원을 또 받을 생각을 할까요? 안 하잖아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잖아요. 요것도 똑같습니다. 장부에서 지워버린다고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저 어디 입금됐다고요? 지금 금액이 5,000원이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된 거 맞아요?
그렇죠? 당좌자금 통장에 입금이 됐는데 은행한테 빌린 돈 얼마 있었어요? 2,000원 있었죠. 2,000원부터 까야죠. 맞아요. 5,000원이 입금됐지만 2,000원 빌렸던 거 까야 되죠. 당좌자금 통장은 얼마만 있을까요? 3,000원만 남아있겠죠. 2,000원 까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2,000원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3,000원, 3,000원.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했어요? 이거 은행한테 빌렸던 2,000원 갚았잖아요. 갚았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또 이 계정 과목 없애야 된다고요. 부채의 감소로요. 됐나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도 2,000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뭐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어차피 계속 연습할 거니까 뭐 지금부터 어렵다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회계 쪽은 스트레스 받으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뭐 자산의 감소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이쁘게 나름 이쁘게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막 굳이 책을 막 들여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저랑 하는 것들만 그냥 조금 제가 파일을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드릴 테니까 이 파일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뒷장 보실까요? 뒷장 42페이지입니다.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 나왔죠? 이론 대비입니다. 이거는 이론에서 잘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어딨어? 네, 요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는 것들은 얘네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얘네들을 제외한다.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깔끔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게 지금 이렇게 쓴 것보다. 네, 그렇다고 생각할게요. 네. 현금자산은 원래 현금성 자산이라는 정의가 어떤 거냐면 회사가 갖고 있는 것들 중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들을 현금성 자산이다라고 회사끼리 모두 다 기준 딱 정해놨어요. 3개월 동안 현금화가 가능한 것들.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죠? 왜요? 저희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기업들끼리는 모두 다 이런 규칙을 정해놨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얘네들은 제외된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것들 부가적인 설명들은 제가 기출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되셨어요? 아직 할 게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밑에 42페이지 현금가 부족은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애매하니까 잠깐. 네, 그리고 현금가 부족이라는 내용을 한번 봐보죠. 현금가 부족. 현금가 부족을 보기 전에 제가 하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여드릴 거냐면 저희 실제 시험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보세요. 제가 어제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론 15문제가 나오고요. 실기가 크게 6문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러면 제가 지금 요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 보여드릴 이유가 있겠죠? 그럼 보셨을 때 이거 그냥 아무 회차나 킨 겁니다. 이렇게 이론 문제가 1번 이론 시험이라고 하고 1번부터 이렇게 15번까지 이론 문제가 진행이 되고요. 실기 문제는 이렇게 크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크게 6문제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제가 갑자기 이 기출문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계속 문제 풀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5번 문제를 보시면 오른쪽에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결산 정리라는 건 언제 하는 거냐면 우리 회사가 지금 프로그램 한번 보시면 이건 프로그램에 제가 오전 세무 1급반 수업입니다. 오전반 수업인데 저희는 이런 식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하는 법인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사업연도가 이런 사업자는 결산 일자가 언제일 것 같아요? 항상 말일자겠죠. 12월 31일자. 맞나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12월 31일자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세 문제를 푸는 문제입니다. 되나요? 결산 때 이 12월 31일 날 반드시 해야 되는 거래들이 이 결산 문제 세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12월 31일 날 무조건 하세요라는 게 규칙이라고요. 이 거래들을. 그러면 모든 기업들이 12월 31일 날 무조건 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10가지. 10가지 중에 한 회차만 켜도 이렇게 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마다 개정 과목을 배울 때마다 요게 결산 문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대면 수업 나오시면 결산 문제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결산 문제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결산 문제만 딱 정리해 놓은 거 그거를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보내드릴 거니까 그래도 보내드리기 전에 이왕 배우는 거 요게 결산 12월 31일자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구나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42페이지에 있는 현금가 보조 요게 결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결산 문제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이요. 아시겠죠? 12월 31일입니다. 그럼 보셨을 때 한번 봐보죠.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금가 보조 밑에 보니까 아까 뭐 다른 계정 과목들처럼 이런 거래들이랑 분계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떨 때 쓰는 건가? 제가 현금가 보조 그냥 외우세요라고 하면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쓰는 거구나. 아, 요럴 때 현금가 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구나. 요렇게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름 자체가 현금 과부족이에요. 많거나 적거나 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7월 1일 날 제가 날짜를 7월 1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산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겁니다. 결산 문제는 12월 31일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맞나요? 그러면 7월 1일 날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해보니까 이렇게 하긴 했대요. 직원한테 야 우리 현금 얼마나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장부에는 장부상에서 장부를 확인해 보니까 현금이 2,000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아시겠죠? 근데 야 우리 진짜 얼마 있는데 한번 세봐. 실제 현금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 현금은 1,000원밖에 없대요. 맞나요? 그러면 일치예요? 불일치예요? 불일치하죠. 원래 장부상에 있는 현금과 실제 갖고 있는 현금은 동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불일치 날 때 쓰는 계정 과목이 현금가 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되나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모든 회사가 현금가 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갖고 있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딱 봐도 안 좋아하겠죠. 불일치 나는 거 누가 좋아해요? 그래서 이 현금가 부족은 결산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결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죠? 어차피 여러분들은 뭐 굳이 이거를 외울 필요 없는 게 아까 제가 문제 보여드렸지만 결산 문제입니다라고 시작하고 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현금가 부족이 결산 문제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뭐 공책 같은 거에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공부에 조금이 도움이 될까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은 7월 1일 날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7월 1일 날. 그럼 여러분들은 장부상 현금에 맞춰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제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당연히
실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맞추는 게 맞는 겁니다. 왜요? 2,000원을 그대로 해놓으면 거짓말이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현금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현금을 줄여야죠. 왜요?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장부라고 치면 현금이 장부에는 얼마 있다고요? 2,000원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실제는 얼마 있다고요? 1,000원 있죠. 2,000원을 실제 갖고 있는 1,000원으로 이렇게 줄여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제가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산 계정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산을 줄여야 되니까 뭐예요? 대변인 겁니다. 됐나요? 자산의 감소가 대변이었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대변으로 현금을 1,000원 이렇게 자산의 감소로 표현을 해야 이 장부사 현금이 실제 현금처럼 1,000원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 다음 이거 여러분들 현금이 대변으로 감소한 이유가 뭘 샀나요? 아까처럼 원재료를? 아니죠. 그냥 불일치 났기 때문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계정을 쓴 거예요. 맞아요. 이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뭐라고요? 현금과 부족이라는 계정 과목 1,000원이라고요. 되셨나요? 현금과 부족은 뭐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계정 과목 아닙니다. 그냥 불일치 날 때 맞춰주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12월 31일 날 뭐 해야 돼요? 뭐 하라고 했어요? 반드시 확인하라고요. 왜 이 꼴이 났는지. 되셨나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왜 1,000원이 부족한지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지금 현금을 1,000원이라고만 했지만 현금이 여러분들 원래 회사는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를 한 몇백 원 찾으려고 막 뒤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산 때 이렇게 나와요. 아직도 이렇게 나왔고 실제 문제처럼 7월 1일 날 처리한 현금과 부족 1,000원을 아직도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이렇게 언급을 해줄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밝히던 못 밝히던 현금과 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은 반드시 결산 때 없애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항상 방금 현금과 부족 차별했었죠. 발견했을 때. 없앨 때는 반드시 반대편이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대변으로 현금과 부족 얼마 없어요? 1,000원을 없애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차변도 뭔가 1,000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원인을 밝혔어요? 못 밝혔어요? 밝히지 못했죠? 그래서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현금가 부족할 때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했을 때는 반드시 쓰는 계정 과목이 잡손실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과 잡이익이라는 수익 계정 과목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42페이지 현금가 부족 보면 여러분들 뭐 가운데 쪽에 잡손실, 잡이익이라고 언급이 돼 있을 거예요. 요거만 읽고 어떻게 알아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느낌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요거였죠. 여러분들이 실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용돈기 입장을 써요. 용돈기 입장을 쓰는데 용돈기 입장을 확인해 보니까 나는 현금을 2,000원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주머니 뒤져보니까 1,000원밖에 없습니다. 짜증 나요, 안 나요? 짜증 나죠? 용돈기 입장을 확인해 보면 2,000원이 있어야 되는데 1,000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인정해서 손해 본 걸로 인정해 줄게. 요렇게 해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아싸리 차변에 뭔가 쓸 건데 차변 자리가 비용 자리였잖아요. 수익 자리는 대변 자리였고요. 맞나요? 그래서 차변에 이렇게 잡 손실이라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손익계산서 계산구조 써드렸었죠.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단기 순위까지 구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1,000원이 여러분들 손해본 건 맞지만 우리 회사가 보드마카를 만들기 위해서 쓰거나 잘 팔기 위해서 쓰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입니다. 잡이익도 한번 해봐야죠. 잡이익이 나올 때도 있으니까. 똑같이 7월 1일 날 제가 한번 확인해 봤대요. 확인해 보니까 장부사연금이 이번에 1,000원 있고요. 실제 현금이 2,000원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번에. 됐죠? 이번에도 불이 지났죠? 불이 지나서 뭐 써야 된다고요? 현금과 부족이라는 계정 과목 써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아까 이 문제를 풀 때부터 결산 문제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요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시험 때는 요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거의 요 문제는 결산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보셨을 때도 요때 제가 장부사연금에 맞추라고 했어요? 실제연금에 맞추라 했어요? 항상 실제. 이번엔 1,000원을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이번에 1,000원 늘려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아까는 1,000원을 줄이기 위해서 대변을 썼지만 이번에 1,000원을 늘리기 해야 되니까 차변의 현금, 자산의 증가로 1,000원 이렇게 쓰셔야겠죠. 이번엔. 맞아요. 현금이 증가됐지만 요거 뭔가 팔았나요? 뭐 물건을 팔아서 돈 번 건가요? 아니죠. 단순히 불이 지났기 때문에 한 거랍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과 부족 1,000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또 나와야죠. 이제 12월 31일 결산. 그죠?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7월 1일) 처리한 현금가 보조 1,000원을 아직도 밝히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문장만 봤을 때 요 분기가 나오는지 지금 할 2분기가 나오는지 판단이 힘듭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항상 요런 것들도 같이 언급해 줄 거예요. 아시겠죠? 됐어요?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알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근데 지금 제가 실제 문제랑 다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습하는 것들이 다 실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실제 완전 기출문제 저희가 나왔던 시험에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유형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이거는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금가 보조 요거를 반대편으로 없애야 되니까 이번엔 차변으로 없애야겠죠? 무조건 반대편. 현금과 부족 1,000원 없앱니다. 대변에 뭐예요? 원인이 밝히지 못했을 때는 제가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변은 무슨 자리예요? 수익 자리니까 잡이익. 요거도 영업 외 수익이겠죠. 1,000원. 됐어요? 용돈기 입장에 1,000원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2,000원 갖고 있으면 1,000원 이득 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수익으로 처리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나요? 요거도 결산 문제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산 문제는 다 중요해요. 다. 어떤 게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결산 문제는 그나마 할 만한 게 뭐냐면 그나마 할 만한 게 그래도 한 10개 중에 3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뚱딴지 같이 처음 본 것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볼까요, 이제? 43페이지. 43페이지. 보셨을 때 뭐 여기 있는 것들 저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책으로만 볼 필요 없어요. 제가 중요한 것들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넘길 거예요. 8번. 중요한 게 뭐냐? 단기 대여금.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단기와 장기도 1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이것도 뭐 문제 없죠? 문제 없으니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냥. A 회사에게 6개월 뒤 회수 조건으로 100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선 뭐가 나가요? 나가는 거 뭐 있어요? 현금. 현금이 나가니까 자산의 감소. 맞아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100원, 자산의 감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한글파일 보내드린다라고 했죠? 한글파일 보내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할 때. 이걸 보내드리면 요거 있죠?
정답들 요거 싹 다 지우세요. 아시겠죠? 이거 보내드리면 요거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한글판에 더 열어가지고 정답지를 다 삭제한 다음에 풀어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실력이 늡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저장을 하고 가죠. 또 삭제되면 큰일 나니까. 2020년도 12월 13일 전산회계 1급. 네. 현금이 자산의 감소 100원 내는 거 맞아요. 근데 이 100원은 여러분들 그냥 준 거예요? 돌려받을 거예요? 돌려받을 거죠. 언제요? 6개월 뒤에요. 1년 안에 받는 거 맞아요? 그러면 단기라고요. 1년 이후에 받으면 장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양하는 거 장기도 해버리죠. (2년 6개월) 뒤에 조건을 배우다. 요것도 결국에 뭐는 나가요? 똑같이 현금이라는 자산이 100원 나가는 거 맞나요? 그렇죠, 맞죠?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돈을 빌려주는 걸 대여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 지나가니다 보면 이 서점이나 책방 같은데 책 대여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여라는 게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뭐를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니까 대여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빌려주긴 했지만 돌려받을 돈이니까 내 자산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때 자산의 증가 단기 대여금 얼마요? 100원. 됐어요? 얘는 뭐예요? 1년 안에 받는 게 아니라 2년 6개월 뒤에 받으니까 얘는 장기 대여금. 얘도 자산의 증가 똑같이 얘도 100원. 요렇게 회계 시하는 겁니다. 됐나요? 요거는 1년 안에 받는 거니까 지금 하고 있는 유동자산. 얘는요. 1년 이후에 받는 거죠. 1년 이후에 받는 거니까 비유동 자산이라고요. 이거 어제 했었죠? 1년 기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9번. 다른 것들 여러분들 안 하는 것들은 전혀 쓰는 개념 과목이 아니니까 안 하는 겁니다. 회사든 시험이든. 아시겠죠, 여러분들? 9번. 단기 매매 증권. 제가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것들 있죠? 지금 하는 것들은 다 중요한 거예요. 여기 쓰는 것들은.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공부를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여러분들 우선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먼저 하지 말고요. 유가증권이라고 표현할게요.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라고 먼저 표현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뭐냐면 이거 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내 거야. 됐어요? 뭐 어떤 게 좋지 내 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거 내 거야 라는 증서라고 할게요. 증서. 첫 번째 지분증권, 두 번째 채무증권. 됐어요? 내 거인 게 요거일 때도 있고 요거일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분증권은 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1번, 2번, 3번. 됐나요? 첫 번째가 단기매매증권, 두 번째가 매도가는 증권, 세 번째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네, 저희 시험 때 요거는 언급 안 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 지분증권은 여러분 쉽게 주식입니다. 주식. 됐어요? 그럼 도대체 어떨 때에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거를 쓰고 어떨 때는 매도가는 증권이라는 걸 쓸까? 똑같은 주식인데 여러분들이 삼성회사의 주식을 삽니다. 그 주식을 사면 주식이 생겼죠? 그 주식은 내 자산이에요. 내가 샀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주식이 단기 매매 증권이 될 수가 있고요. 매도가는 증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다른지는 아셔야겠죠? 그래서
뭐에 다르냐면 보유 목적에 따라 달라요. 보유 목적. 단기 매매 증권은 보유 목적이 뭐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입니다. 그냥 사자마자 비싸지면 바로 팔아버린 목적. 됐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뭐 비트코인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단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장기 시세 차익 목적이에요. 오래 묵혀둔다는 얘기죠. 장타. 됐어요? 근데 요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관련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을 쓸 때는 여러분들 문제 자체에서 안 알려줘요. 문제 자체에서 이 개정 과목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알려줍니다. 얘네들로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샀다. 요렇게 나오면 아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산 거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겠구나. 그리고 장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 아 장기 시세 차익 목적이니까 매도 가는 증권 얘기하는 거구나. 요렇게는 떠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니까 유동 자산이 되는 거고요. 매도 가는 증권은 장기 목적이니까 뭐예요? 비유동 자산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채무증권은 뭐라고 부르냐면 지급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 어려우실 거니까 써놓을게요. 받을 수 있는 권리. 되나요? 요거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이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는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됐어요? 얘는 뭐냐면 의미가 좀 다릅니다. 얘랑 의미가 달라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의미가 좀 달라요. 단기 매매 증권은 1년 안에 받는다. 돈이겠죠, 돈. 이거는 1년 이후에 받는다. 이것도 돈이고. 세 번째는 의미가 바뀝니다. 세 번째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나 노력이 있다. 되나요? 뭐 내용 조금 어렵죠? 원래 유가증권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요. 어떤 느낌이냐면 보세요. 제가 어제 이거 한 거면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전 수업 때 수업하다가 나왔길래 이거 뭐 학생들이 뭔지 궁금하다고 해서 한번 쳐본 겁니다. 오전반 학생들이랑 약간 뭔가 좀 밝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하한검수 물어봐가지고 해본 겁니다. 전 이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견적서 네, 여기 잠깐 보실까요? 제가 이거 다른 반한테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제 견적서는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뭐 이런 차를 살 거예요. 아이펄티를 살 거래요. 아이펄티. 그리고 차량 가격은 2,775만 원입니다. 이거 뭐 제 거 아니니까 몰라요. 그리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가 들었고요. 그리고 공채라는 게 붙었어요. 이 공채가 여러분들 시험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나온 적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이 공채라는 게 얼마 붙었어요? 9,900원 붙었죠. 그렇죠? 이 공채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느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를 구입을 많이 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관리할 게 많아질 것 같아요? 적어질 것 같아요? 당연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동차가 많아지면 이제 도로도 이제 뭐 비포장도로 이런 거 다 이제 깔아야죠. 아스팔트 깔아야죠. 신호등도 달아야죠. 관리할 게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 사업자든 개인이든 자동차를 구매하면 있잖아요. 강제적으로 요 돈을 요렇게 국가가 빌려가요. 되나요? 야, 너 차 살 거야? 돈 빌려줘. 근데 만약에 차 타는 사람이 나 빌려주기 싫은데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적이에요. 아시겠죠? 빌려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빌려가요. 여러분들 빌려간다는 뜻은 제가 돌려받는 거예요, 못 돌려받는 거예요? 돌려받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급 청구권 또는 채무 증권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년 안에 받으면 단기 매매 증권, 1년 이후에 받으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국가가 돌려줄 때 이자 조금 챙겨줘요. 아시겠죠? 이자 살짝 챙겨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가증권 다 뭐예요? 그러면 결국에 투자예요, 투자. 주식을 사서 이윤을 벌거나 돈을 빌려줘서 이윤을 벌거나 투자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 맞아요?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분증권은 나중에 뭐 받아요? 배당금을 수익하는 거고요. 배당금 벌고요. 이거는요, 뭘 받아요? 이자 받겠죠. 배당금이 뭐예요? 배당금. 보세요. 다 보세요. 보고 계시죠? A, B, 투자했습니다. 그럼 얘는 돈이, 아싸, 돈이 생겼다. 생겼죠? 얘는 돈 가지고 뭐예요? 사업하겠죠? 사업해서 뭐예요? 돈을 벌겠죠? 돈 벌어요. 돈 범. 돈 벌면 B가 다 먹어요? 누구한테 줘야 돼요? 고맙다고. 이 A라는 회사한테 너 나한테 투자해 줬었지? 고마워 하고 돈 줘야 되겠죠? 이게 배당금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요, 써요? 버는 거죠. 지금 돈 벌어서 지금 저한테 고맙다고 좋잖아요. 요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배당금 수익인 거예요. 배당금 수익 발생. 됐나요? 이 채무증권은요. 돈을 빌려줘서 이자처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자 수익인 겁니다. 요것도 수익이겠죠. 되셨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만기보유증권은 뭐냐? 여러분 사채라는 말 들어봤죠? 사채. 그렇죠? 사채 들어보면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A, B 이렇게 돈을 빌려줬어요. A가 B한테. 그러면 A는 뭐예요? A는 채권자, B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들 여기 채무랑은 의미가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채무는 채권이랑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급 청구권이라고 따로 써놓은 겁니다. 요거를 몰라도 시험은 풀어요. 아시겠죠?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계속 사례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사례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채권자가 돈을 벌겠죠? 여러분들 A가 뭐냐면 받을 돈이 생길 거고요. 받을 돈. B는요? 줘야 될 돈이 생기겠죠? 맞아요. 그러면 B 입장에서는 빚이 생기겠죠. 빚. 그렇죠? 그래서 부채 맞아요. 그럼 얘는 그 부채가 사채입니다. 이게 계정 과목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A는 받을 돈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야 돼요? 또 자산이 생겨야죠. 맞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나 노력이 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실무자들 아예 몰라요. 이런 걸 왜 외워요? 그냥 기업들끼리 정한 규칙에 요럴 때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규칙에 정해놨지만 그냥 요럴 때 쓴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뭐예요? 지분증권에 예가 있고 채무증권에도 예가 있죠. 근데 저희 시험 때는 얘네 둘만 나와요. 얘는 가끔씩 등장. 뭐야? 좀 색깔이 밝은 게 없나 이거? 이거 있구나. 파란 색깔. 네, 얘는 가끔. 지금까지 한 번 등장. 시험에서 한 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잘 나와요. 아시겠죠? 잘 나옵니다. 이 단기 매매 증권, 이 매도 관련 증권은 안 나와요.
아시겠죠? 항상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는 증권은 주식으로만 나옵니다. 주식.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장 넘겨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을 겁니다. 왼쪽, 오른쪽. 맞아요? 맞죠? 여러분들 다들 듣고 계신 거 맞을까요? 주말 수업은 제가 좀 길어서 계속 확인을 합니다. 듣고 있나요, 여러분들? 채팅 좀 쳐주실래요? 듣고 있으신 분들? 네네. 아이고. 네. 아연 씨랑 건호 씨는 열심히 듣고 있군요. 네. 네,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제가 한 번에 설명드릴 거예요. 한 번에 설명드릴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책 들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항상 드릴 거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대면 수업이 1월이잖아요. 그 안에는 웬만하면 어느 정도 진도를 다 끝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끝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따라오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보죠. 단기 매매 증권 회계 처리. 매도 가는 증권 회계 처리는 비우돈 가산 파트에서 할 거니까 아직은 모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단기 매매 증권 회계 처리 한번 보죠. 보셨을 때 처음에 단기 매매 증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뭘로 나온다고 했어요? 주식.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책에 있는 예제를 써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책 이렇게 보면서 번갈아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회사 배움은 제5기 1월 2일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식 10주 주당 2만원 현금으로 지급, 제가 문제 바꿀게요. 그냥 실제 시험처럼 2만원과 거래 수수료 10,000원을 한 번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보통 예금을 하겠죠. 보통 예금으로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는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은 개정 과목을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고 이런 걸로 언급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나요? 지금 봤을 때 주식을 산 거 맞죠? 주식을 샀고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회계 처리는 회계 1급뿐만 아니라 높을수록 계속 더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해보죠. 차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생기는 거 맞아요. 주식 내 거니까요. 샀으니까. 됐어요? 얼마짜리요? 주식 10주 샀고요. 주당 2만원에 구입했으니까 20만원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근데 주식을 살 때 여러분들 뭐가 들었대요? 수수료가 들었대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이죠? 주식시장 점유율 1위. 보여요?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살 때 요런 곳을 여러분들 거쳐서 사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막 모든 회사 이렇게 똑똑거릴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주식을 살 때 여러분들 수수료가 들었답니다. 10,000원. 맞아요. 그러면 수수료 10,000원은 여러분들 돈을 쓰는 거예요? 버는 거예요? 당연히 쓰는 거 맞죠? 그러니까 비용이 나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비용이 그냥 수수료 비용이에요. 금액은 10,000원이래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만 더. 이 수수료 비용은 보세요. 잠깐만. 제가 어제 했던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비용이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의 비용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저 수수료 비용은 매출원가일까요? 판관비일까요? 영업의 비용일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매출원가는 뭐예요? 우리 회사의 제품을 만들 때 쓴 돈. 판매비 관리비는 제품을 팔거나 관리하면서 쓴 돈. 요거는 위해가 아닌 것들. 뭐예요? 당연히 영업의 비용인 겁니다. 이거는 전혀
우리 회사 제품을 만들거나 팔거나 관리하는 거랑은 전혀 관련 없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 수수료 비용은 영업외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뭐냐? 투자였죠, 이게 다. 그쵸? 투자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모두 영업외 비용과 영업외 수익인 겁니다. 전혀 관련 없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제가 한번 쳐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떤 식인지 보세요. 제가 일반 존표라고 했죠, 어제. 일반 존표 그냥 5, 5이라고 칠게요. 5, 5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치면 단기 매매 증권 하나 나오죠. 클릭. 방금 얼마였어요? 20만 원이었죠. 그렇죠? 차변에 또 수수료, 비용이었죠. 비용을 치면 또 코드 번호가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럼 몇 번대라고요? 영업의 비용은 900번대라고요. 제가 어제 영업의 비용은 900번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이니까 900번대 얘기하는 거구나. 유가증권이 써있네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만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뭐 그렇게 건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대면 수업하면 제가 다 봐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에 주식 산값이랑 수수료 준 거랑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줬대요? 한 번에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보통 예금에서가 조금 더 깔끔하겠죠.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우리 회사 보통 예금 통장 금액이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당연히 감소되겠죠. 그러면 대변이에요. 대변에 자산의 감소니까. 맞아요. 보통 예금 네, 감소 금액은 21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꼭 기억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드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입니다.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이거 꼭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언제 샀다고 했어요? 아까 1월 2일 날 취득했었죠? 1월 2일. 1월 2일. 저는 여러분들 문제를 지금 책에 있는 것처럼 안 하고 문제를 만들 겁니다. 계속. 아시겠죠? 그러면 12월 31일 됐어요. 제가 12월 31일을 쓰자마자 뭐 생각해야 돼요? 요거도 결산 문제가 있구나. 요렇게 떠올려야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체크만 해주세요. 죄송해요. 책 44페이지 맨 하단 4번에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라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요게 결산 문제입니다. 꼭 써놓으세요. 꼭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꼭 써놓으세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됐나요? 그럼 봤을 때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지금 책에서 안 할 겁니다. 책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한번 혼자 봐보시고 저는 요거에서 문제를 이어서 갈게요. 그냥 이해되셨죠? 그래서 평가 요때 한 케이스랑 두 케이스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1-1번 요거는 뭐냐면 저 단기 매매 증권 얼마에 샀었어요? 20만 원에 취득했던 거 맞나요? 아까 여기 단기 매매 증권 20만 원? 맞아요. 요거를 12월 31일 공정가치를 확인해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정가치 평가라고 합니다. 공정가치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로 말씀드리면 시가예요. 시가. 결국에 여러분들 주식은 가격이 매번 똑같아요? 변동해요?
변동하죠. 그러면 20만 원에 샀던 주식이 이제 12월 31일이라는 날짜에는 얼마의 가치로 바뀌었나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12월 31일 공정가치를 만들어 볼게요. 출제 이연도 실제로 만듭니다. 요게 30만 원이 돼요. 20만 원짜리가 30만 원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결산 문제 분기 어떻게 돼요? 차변에. 그럼 우리 회사의 주식은 이제 얼마짜리는 거예요? 우리는 20만 원이라고 처음에 분기를 했었지만 30만 원으로 가치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주식은 이제 30만 원짜리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은.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20만 원이 샀지만 우리가 이제 가치가 우리 회사가 샀던 주식의 가치가 30만 원으로 바뀌었다라고 장부에 써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뢰가 가는 장부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의 증가를 10만 원만 해놓는 겁니다. 그래야 20 원래 했었죠. 10만 원 또 증가시켜서 30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20만 원에 샀지만 현재 가치가 30만 원으로 바뀌었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득일 것 같아요? 손해일 것 같아요? 딱 봐도 이득이겠죠. 20만 원 썼던 게 30만 원 됐으면 여러분들 이제 뛰어다녀야죠, 밖에. 그렇죠? 그래서 이때 지금 평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10만 원. 요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요거도 뭐예요? 요거는 수익의 발생입니다. 됐어요? 근데 요건 뭐예요? 항상 영업 외수익. 됐어요? 제가 영업의 수익, 투자와 관련된 거는 다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비용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문제를 또 한번 해볼게요. 이거 두 가지 계십니다. 왜요? 가치가 오를 수도 있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공정가치가 이번에 10만 원으로 떨어졌대요. 지금 요 문제에서 요 케이스로 한번 간 거고요. 그리고 요 문제에서 요거 케이스로 한번 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보셨을 때 한번 해보죠. 이번에 여러분들 가치가 떨어졌죠. 20만 원짜리가 10만 원 됐으니까.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을 또 증가시킬까? 이번엔 대변으로 감소시켜야 될까요? 이번에 대변으로 감소시켜야죠. 10만 원짜리입니다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감소 10만 원. 됐나요? 그러면 차변에 뭐 나요? 이번에 또 평가익 나올까요? 아니죠. 이번에 단기 매매 증권 손해봤으니까 평가 손실이 나야 되는 겁니다. 비용의 발생. 요거는 영업 외자 요구도 10만 원. 되셨나요?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공정가치가 올랐다라고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공정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둘 다 설명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이거 이제 책에 있는 이제 뭐 45페이지 맨 위에 있는 문제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문제. 이제 주식을 계속 갖고 있다가 이제 팔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도 제가 지금 책처럼 요거는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처럼. (1-1) 단기 매매 증권 장부가액이 500원 주식을 800원에 매각하고 현금 수령하였다. 여기 첫 번째 문제네요. 지금 45페이지 맨 하단에 하고 있는 겁니다. 보유 중인 단기 매매 증권 장부가액 500원 주식을 이번엔 350원에 매각하고 현금 수령하였다. 세 번째입니다. 보유 중인 단기 매매 증권 장부가액
700원의 주식을 900원에 매각하고 매각 수수료 100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세 문제. 이거 같이 한번 풀어보죠. 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만들어 놨고요. 장부가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부가액은 장부에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이 요런 금액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장부에 요 금액으로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500원으로 들어가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을 얼마에 팔았대요? 800원에 팔았대요. 500원에 샀던 주식을 800원에 팔면 얼마 이득 봐요? 300원 이득 보는 거 맞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800원으로 팔았는데 800원을 뭘로 받았대요? 현금으로 받았대요.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의 증가되는 게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되는 게 800원. 그럼 여러분들 800원을 받은 이유가 뭐였어요? 단기 매매 증권을 판 거 맞나요? 매각했으니까 대변으로 단기 매매 증권 얼마예요? 500원이 없어지겠죠. 자산의 감소. 이해됐죠? 500원짜리를 없애고 800원을 받은 거니까 그럼 이익 나야 되니까 수익 발생이니까 대변이죠? 그렇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했으니까 팔았으니까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도 영업 외 수익이겠죠? 300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됐어요? 요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2 똑같아요. 대변으로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의 감소 얼마에 500원. 항상 500원짜리였으니까 장부가액이. 저 이번에 얼마 받았대요? 현금으로 350원에 팔았대요. 350원.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350원. 맞죠? 그리고 5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고요? 지금 350원. 150원만큼 이번에 뭐예요? 손해봤네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 손해봤으니까 비용 나와야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이번엔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영업 외 비용이겠죠? 요거는 150원. 요렇게 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때 요게 나오는 경우나 요게 나오는 경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요. 근데 엄청 어렵게 나온다. 여러분들 시험이 드럽게 어려운 회차다. 요러 가면 요게 나올 거예요. 보세요. 이번에 단기 매매 증권 장부가가 얼마래요? 700원짜리를 또 팔았으니까 대변으로 또 없애야죠.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의 감소 700원짜리. 얼마에 팔았다고요? 900원에 팔았답니다. 900원에 팔았대요. 근데 900원에 팔았는데 어떻게 됐대요? 처분할 때 수수료가 또 들었대요. 그렇죠? 근데 900원에 받을 건데 수수료 100원 빼고 받았대요. 현금으로. 그러면 현금으로 받는 게 얼마예요? 100원 빼고 받았으니까 800원이겠죠? 결국에 이것도 자산의 증가 써놓을게요. 결국에 700원짜리를 800원 받고 판 거네요. 그냥. 그렇죠? 그럼 뭐예요? 대변에 똑같이 단기 매매니까 이번에 처분 뭐예요? 손실의 이익이에요. 이익이죠. 700원짜리를 800원에 팔았는데 영업의 수익 100원 이렇게 나면 끝이겠죠. 됐나요? 단기 매매 증권 길죠?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 요거는 별표 몇 개짜리냐면 별표 다 써드릴게요. 요건 이론 대비라고 있고 이론 별표 하나. 현금가 보족은 결산 별표 2개 정도. 그리고 단기 대여금은 요거도 2개. 요건 3개 정도라고 하죠. 그리고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요거도 별표 요거는 4개. 다 나오니까. 그렇죠? 취득했을 때도 중요하죠. 결산 때도 중요하죠. 처분할 때도 중요하니까. 됐어요? 그래서 요것들 다 중요하니까 제가 별표 다 쳐드릴 테니까 요거 별표 친 거대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갈까요? 이제 매출 채권이라는 거 나왔네요. 46페이지. 너무 중요해요. 매출 채권.